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목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입니다. 오늘 IT 소식은 두 가지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야기 전하기 전에 어제 1등으로 댓글 달아주신 김영채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상감님 26주 적금 가입 저금통 유지 중 사업자 통장 개설 잘 따라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보다 나으시네요. 전 사업자 통장 개설을 아직 못 해봤었는데요. 빠르게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 크래프터 스페이스 서비스 종료하고 유튜브 프라임 타임 채널 미국 출시 이야기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소식 다 제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봐야 되는데 관련 분들한테 좀 여쭤봐야 돼서 해결할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크래프터 스페이스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미국 출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계시는 분들도 채널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께서도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파보도록 할게요. 크래프터 스페이스 이 NFT를 무료로 만들 수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였었죠. 카카오 계열인 그라운드 X에서 서비스를 했었던 거였었고 저도 이 회사를 알고 있는 이유가 제가 작년에 썼던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에서 크래프트 스페이스를 통해서 무료로 여러분들이 NFT를 출시할 수 있는 방법 소개도 드리기도 했었고요. 저희 채널의 가장 핫한 영상 중에 하나도 그 부분이었었는데 서비스 종료에 들어가네요. 우선은 그 전문 올라온 내용을 같이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2022년 12월 1일부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내용은 우리가 잘하려고 했었지만 쭉 나오는 것 같고 베타 서비스였으니까 언제든지 서비스를 종료하도록 사실은 우리는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봐볼게요. 왜 도대체 종료를 하는 거냐? 그라운드 X가 NFT 발행을 넘어서 클립 지갑을 통해 NFT를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을 하고자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아쉬움을 안고 크래프터 스페이스의 종료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걸 풀이해보게 되면은 그라운드 X 같은 경우에는 이 크래프터 스페이스 사이트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발행을 하고 나면은 여기에서 거래가 되진 않아요. NFT를 판매할 수는 없고 오픈시라고 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넘겨서 거기에서 카이카스 지갑을 연결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매매가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서비스였었죠. 그런데 이번에 종료가 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쪽은 남아있기는 될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12월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카이카스 기반으로 만들어서 무료로 만들어서 민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사라지게 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거의 없어요. 그렇게 연결된 건. 그러면 이제 오픈시에서 들어가셔갖고요. 다이렉트로 만들던지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이 클립 지갑을 통해서 NFT를 가치 있게 활성화하는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하고자 한다. 요거 이야기는 그라운드 X 말고 크러스트라는 회사가 하나 더 생겼죠. 그 회사에서 싱가포르에 만들어진 회사에서 사실상 이 블록체인, 클레이튼 기반의 블록체인 모든 걸 담당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라운드 X에서는 국내용으로만 카이카스 손대지 않고 국내용으로만 클립 지갑의 활성화를 위해 신경 쓸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면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라운드 X 측에서는 더 이상 이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서비스를 종료하는 거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아쉽긴 아쉽죠.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아쉬운 건 아쉬운 건데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봐야 되고 이거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소유하신 NFT 발행 정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제가 발행했을 NFT는요. 클레이튼 내에 기록이 되어서 영구적으로 보관이 되며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블록체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임의로 사라지게 되면 그건 블록체인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 뒷부분입니다. NFT SM 미디어 파일의 경우에 2년 이상의 접근 기록이 없을 시에 파일 표시 지원이 중단되며 이미지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굉장히 애매하기는 한데 일단 제가 크래프터 스페이스에 물어본 게 아니니까 확인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거를 정리해보면 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책에서 제가 한번 언급했던 대로 블록체인 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파일을 탑재를 해서 블록체인 고속도로라는 거 네트워크를 달리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무거워지니까 가스비가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파일 처리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냥 주소값만 넣어놓고 나서 진짜 파일은 다른 데 저장이 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존 웹서버에 저장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것도 이제 분산 처리라는 경우들도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2년 이상 접근 기록이 없게 되면은 파일 표시 있기는 하지만 이 서버에 있는 사진은 지울 수 있다. 이미지도 사라질 수가 있다. 요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기록값은 남아있다. 그러면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크래프트 스페이스는 NFT 거래를 통해 수익 창출의 목적을 둔 상업적 서비스가 아니며 무료 서비스였기 때문에 접근 기록이 없는 NFT에 대한 영구적인 에센 미디어 파일 보관을 지원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2년 이상의 접근 기록이 있을 시에는 지원을 한다. 이건 이제 이미 오픈시를 통해서 팔리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제가 그렸었던 그림을 구매하셨던 분도 계시니까 그런 경우에는 접근 기록이 있는 거니까 오케이. 하지만 다시 한번 판매가 재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건 이미지가 사라질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얘기라 전 이건 꽤 중요한 이야기를 그냥 툭 던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는 표적으로 조금 더 해명은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NFT 서비스가 이런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비프라 유명한 그림 같은 경우에도 실제 그 그림이 어딨냐 이걸 갖다가 찾아서 가게 되면은 다른 실제 있는 그 루트 하나 정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보내는 모든 그림들이 블록체인화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언제나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이번에 가장 큰 거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미지들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NFT에 대한 그림을 샀는데 사실 이게 그림을 산 게 아닌 거거든요. 그 그림에 대한 경로까지 넘겨받는 게 아니니까 그것까지도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미디어 파일 저장소를 써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논란 앞으로 계속될 것 같고 지금 이 종료 공지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저는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비스 종료 관련 문의가 12월 8일까지 고객센터로 문의라고 하니까 이 미디어 에셋 미디어 파일이 어떻게 되는 건가? 저도 이거를 좀 문의할 생각입니다. 답변이 오는 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저보다 빠르게 질문 던졌다가 답변 받으신 분 알려주시고요. 아니면 또 크래프트 스페이스 관계자분들께서 이 영상 보시고 계신다라면 꼭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비스 그동안에 잘 이용했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가보죠. 이게 참 미국 이야기라서 이게 어떻게 좀 얘기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정리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유튜브가 미국에서 프라임타임 채널이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쇼타임이라든지 파라마운트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이제 OTT 서비스죠.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서비스예요. 스트리밍 방식으로 연결한 서비스다. 그래서 OTT 사업을 시작했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게 언론에서 계속 비슷한 얘기만 나와갖고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고편을 보다가 추천을 받으면 정식 서비스를 구입해서 계속 봐야지 라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게 무슨 소리며 어떤 혁신 짐작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 미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에 이제 VPN을 통해서 폰에서 접속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탐색기에 들어가 보니 이 맨 위에 나침반 모양 누르면 탐색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영화 및 프로그램이라는 항목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영화라고만 나와요. 국내에서는 VPN 없이 들어가게 되면요. 영화의 프로그램이 나오고 무료 영화가 꽤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의외의 소득이다. 부산행 뭐 이런 것들이 무료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있고 그 쇼타임을 직접 검색해 한번 들어보니까 쇼타임 밑에 프라임타임 채널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누르게 되니까 이게 가입하라고 하는 건 나오지 않고 개별 구매가 나오는데 이것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죠. 주요 채널 구매하기라고 너무나 잘 설명되어 있는 영상이 있어서 요거를 보니까 또 유튜브 친구들이 요거 같은 것들 프라임 채널 유튜브 어떻게 보는지 왼쪽 위에 들어가면 요걸 누를 수 있고 나오는데 이미 좀 깔끔하게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걸 추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무비 및 무비와 TV라는 채널이 있고 프라임 타임 채널이 추천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요 개별 채널을 누르면은 구독 서비스 이렇게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구독 버튼 사인업 개별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제를 하면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폰에서도 볼 수 있는 방법 쭉쭉 나오긴 하는데 아직 국내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연관된 얘기를 조금 드려보자고 하면은요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디어인 것 같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괜찮은데? 이런 수비 너무 기다렸었어 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제 이걸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이 됐기는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냥 유튜브가 TV 채널 그대로구나. 그러니까 유튜브가 TV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만 틀면은 모든 서비스를 볼 수 있도록 모든 걸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이상 이렇게 좋아하고 날라오리 없거든요. 국내도 점점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미 저 같은 경우에도 MBC의 재밌는 채널이라든지 예능 프로그램들이 다 레거시 미디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유튜브 하나만 보고 있어도 웬만한 뉴스부터 시작해서 못 보는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못 보는 게 없기는 하지만 공중파 채널에 있는 내용을 직접 보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유튜브에서 수익 쉐어를 하면서 하자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이것도 꽤 흥미롭게 들어갈 수 있는 모델 중에 하나겠죠. 국내에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하나만 더 우리가 얘기를 하자라면 얼마 전에 구글 플레이 무비 앱이 구글 TV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름을 바꾼 겁니다. 이거하고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글과 유튜브가 점점 원하는 것들은 아예 TV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들. 유튜브가 TV가 된다. 유튜브의 넷플릭스화가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넷플릭스를 따라잡아봤자 넷플릭스는 또 새로운 걸 만들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유튜브가 워낙에 잘하던 것들, 많은 것들을 연결시키는 알고리즘. 우린 알고리즘을 갖고 있으니 모든 걸 여기 연결시켜서 서비스 해주겠다. 이 부분이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크게 두 가지 얘기 드렸습니다. 유튜브 프라임타임 채널 얘기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요. 크래프트 스페이스의 서비스 종료에 대한 이야기 드렸어요. 아쉬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테스트 해보시거나 저처럼 수업에 쓰셨던 분들은 꾸준히 한번 써보시길 바라고 12월 1일 서비스 종료가 되고 나면 또 다른 회사에서 무료로 만들 수 있는 서비스 내놓을 겁니다. CCC 무료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NFT 제작 계속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더 괜찮은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